닿으면 쌓인다. 내 몸의 불청객 바디버든인데요. 여러분 혹시 바디버든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그럼 알고 계신 분들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 보시겠어요? 들어보신 적 있다. 네, 그렇죠. 예, 혹시나 오늘 잘 모르신 분들은 제가 15분 동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바디버든이 뭐냐면은 요 밑에 보면은 화장품도 있고요. 립스틱도 있고 그 샴푸도 있고 로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피부에 닿으면서 생기는 그런 쌓이는 것들이거든요. 우리에게 진짜 불청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게 돼 있어요. 바디버든은 뭐냐면요, 여러분. 일정 기간 몸 안에 쌓인 유해 물질의 총량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물질은요,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대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바디버든은 유전이 돼요. 그래서 내가 바디버든 양이 많으면은 내 아이에게 유전이 되고요. 그 아이가 낳는 그 아이에게 또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바디버든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정말 바디버든을 잘 알아야 되고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유해 물질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볼게요. 안타깝게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 있잖아요. 이것들에게 다 유해 물질들이 있어요. 보세요. 세제, 특히 세제, 치약, 칫솔, 그리고 이제 린스, 샴푸, 그리고 로션,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약에 많대요. 약에 독성 물질이 많고요. 그리고 과부라 화합물. 이거는 과부라 화합물은 코팅제에 대부분 다 쌓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등산복 많이 입으시죠? 거기에도 있어요. 방수 코팅하는 그런 것들에 다 과부라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생활하는 데에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모르고 지나가죠. 왜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서. 또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려 볼게요. 요건데요. 라면 좋아하시죠? 특히 컵라면. 어떡하죠? 편의점에서 컵라면 너무 맛있잖아요. 여기에 유해 물질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아이들 장난감, 특히 말랑말랑한 것들, 아이들 입에 넣는 것들, 손으로 만지는 것. 에이, 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피부를 통해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마솥에 끓인 국밥들 되게 맛있게 잘 먹잖아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 그릇에 이제 담아져서 요것도 유해 물질이 많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입에 뭐를 물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코팅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영수증은요,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식당에서 영수증 드릴까요?" 하면은 거절하세요. 그리고 우리 믹스커피 좋아하시죠? 믹스커피 종이컵에다 뜨끈뜨끈하게 해 가지고 믹스커피 그걸로 또 인제 젓잖아요. 요게 또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캔 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통조림으로 가지고서 음식도 많이 만드는데 고거에도 유해 성분이 너무너무 많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유해 성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환경 호르몬류는요. 합성 계면활성제를 환경 호르몬이라고 해요. 요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여성 호르몬과 환경 호르몬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요, 여성 호르몬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호르몬계에 교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세요. 놀랍죠? 여러분들 자동차 매연, 배기가스, 공장 폐수, 뭐 연기, 과자 봉지, 스티로폼, 그다음에 피자, 그다음에 햄버거 싸는 용지, 배달 용기 이런 데에도 다 들어있는 석유화학 물질. 요걸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화학 물질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진짜 호르몬들을 일을 못하도록 교란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놈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픕니다. 환경 호르몬은 이 독성 물질이기도 하고 발암 물질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유방암, 자궁암, 남자한테는 전립선암, 이거 아주 확실하게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 환경 물질, 환경 호르몬이 생김새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화학 구조식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살짝 비틀어 버립니다. 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질병들이 생기는데 여성들한테서는 아주 어릴 때에는 성조숙중, 그래서 어린 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이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되고요. 한 20대 정도 되면은 생리통을 너무 심하게 하는 뭐 자궁 내막증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고, 기어이는 불임이라든지 유방암, 자궁암을 유발해요. 남성들은 또 정자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용신형한테 나타나고 있는 여성형 유방 이런 것도 막 생기기 시작하고, 뭐 탈모도 지금 생겨서 뒤가 거의 허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셨죠? 환경 호르몬이 사실은 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과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교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조숙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20대는 그 생리통, 그리고 3, 40대는 안타깝게 유방암, 자궁암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암 예방 협회 이 그 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흡연으로 암에 걸릴 확률은요, 겨우 25%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화장품이나 욕실용품 이런 것 등에서 암에 걸릴 확률이 75%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이분이 경고를 했어요.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은 한국 국민들 생활용품 아무거나 쓰지 마세요. 그리고 좀 줄여서 쓰세요. 그 안에는 이제 우리 몸에 안 좋은 환경 호르몬이 많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미 환경 호르몬에 대한 그 발각심이 커서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제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딸 가진 우리 어머님들은 성조숙중에 관심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빨리 이제 생리를 하거나 좀 빨리 자란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성장이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사도 많이 맞고 그렇게도 하긴 하는데요.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키가 훨씬 더 크진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성조숙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서 우리가 성조숙중에 걸리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점점 성조숙중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여자아이들이 90%, 그리고 남아들은 이제 10%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아이들이 이거를 그냥 간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것 좀 한번 보세요. SBS 스페셜로 환경 호르몬과 세제 편을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남성들에게 이 환경 호르몬을 여성화를 시켜주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가 태아가 이제 그 임신해서 태아를 우리가 초음파로 하면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아이는 처음에 여성 아이인 줄 알고 이제 태어났더니 이제 성기가 여성이었던 거죠. 근데 웬일이에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남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추적을 해보니까 그게 원인이 환경 호르몬이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SBS 스페셜 이거의 마지막에 이 주인공의 그 어머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세제를 그래서 양을 줄여서 씁니다. 그리고 합성 계면활성제,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세제는 안 씁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거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호르몬 장애예요. 그리고 기형아를 출산합니다. 앞으로 기형아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신경계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두뇌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ADHD 이런 아이들도 환경 호르몬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ADHD 정말 많거든요. 그거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이 저해가 되죠. 왜냐하면 성조숙증이 걸려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우리 주부들이 유해한 그런 환경물들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푸탈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은 우리가 조금 많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비스페놀, 요거는요 영수증에 많이 들어가 있고 코팅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비스페놀 A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어디냐면은 물에 있어요. 물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돗물에. 그래서 왜 수돗물에 이게 많냐면은 지금 수도관을 에폭시관이라는 것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게 바로 비스페놀 A가 있는 코팅제가 되어져 있는 수도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수도관에는 수돗물에는 아주 많은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기 염소계 살충제라는 게 있는데 락스 많이 쓰시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살충제 이렇게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염소계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몸에 해로운 유해 물질이 너무너무 많아서 특히 인제 출산하는 임산부들은 요거는 정말 쓰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트리클로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통 화장품, 비누, 섬유탈취제, 뭐 향수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게 바로 이제 유방암이나 불임 이런 데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파라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벤. 파라벤은요.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환경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파라벤은 사실은 무파라벤이라고 있는 상품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고것도 쪼끔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파라벤이 성조숙중의 1등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런 환경 호르몬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아토피, 건선, 루푸스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점점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의 원인이 바로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면역력을 약하게 하는 게 바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독성 물질이 내 몸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환경 호르몬은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몸에 서서히 쌓여가면서 나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그 아이의 자녀들까지 망가뜨리는 악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살펴보고 꼼꼼하게 성분이 어떤 건지 잘 살펴보면서 소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아메이 제품을 이야기를 조금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쓰는 샴푸, 컨디셔너, 치약, 그리고 이제 바디로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줄이긴 하셔야 돼요. 샤워 많이 하시면 안 좋습니다. 웬만하면 조금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농축으로 된 제품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쪼끔만 쓰세요. 쪼끔 냄새만 안 날 정도로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디 샴푸 쪼끔 줄이세요. 거품 나는 거 많이 좋아하는 건 아지만 우리 몸에 쪼끔 해롭기 때문에 쪼끔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 아메이 제품은 유해 환경이 합성 계면활성제가 아예 안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들어가긴 했지만 쪼끔 덜 들어갔고요. 방부제 역할을 해 주는 합성 계면활성제 쪼끔 들어갔어요. 그래서 쪼끔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합성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세제예요. 그래서 이 세제는 쪼끔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메이는 세제 회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면 역사가 너무너무 깊어요. 1959 년도에 세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세제가 어떤 세제냐면은 몸에도 해가 되지 않고 자연에도 해가 되지 않는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그런 세제예요. 그래서 쪼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쪼끔만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메이 세제는 두 가지 인증 마크를 다 받았는데요. 바이오캐스트 포뮬라랑 세이퍼 초이스라는 마크예요. 바이오캐스트 포뮬라 이거는요. 아메이가 만든 인증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만들지 않았어요. 아메이는 세제에 관심 많기 때문에 요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농축을 써야 된다. 세제 양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고농축을 만들었고 생분해가 됩니다. 그래서요. 물에 이제 72시간이 지나면은 물이 돼 버려요. 그렇게 안전한 세제고요. 세이퍼 초이스는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인정을 해준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성능이 굉장히 좋다, 친환경 세제다 이런 것들을 인증을 받은 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디버든 되게 무서운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근데 더 위험한 건 내 아이에게 이게 전염된다는 거, 유전된다는 게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100% 안전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안전한 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생필품을 많이 개발한 이런 기업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너무 편리한 것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조금 내가 조금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는 눈이 필요하고 성분 하나하나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디버드는 꼭 줄이셔야 되는데 요렇게 제품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성분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성분 표시 다 돼 있거든요. 꼼꼼히 따져 보세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쓰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쪼끔 들어가 있는 거를 인제 쪼끔 생각하셔 쓰시고요. 모든 것들에 생필품 중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쪼끔 더 공부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버든 줄이세요. 여기까지입니다.